그때 당시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예? 네. 그 여자친구가 보고 싶은 거죠. 정원규 씨? 네. 너무 솔직한 거 아닙니까? 진주에 있으셨던 여친분께서는 그때는 좀 사랑의 감정이 좀 식으셨을까요? 그때도 연애 중이었습니다. 그 재수가 끝난 시점에도. 혹시 이 영상을 박지현 님도 봅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와! 연예인이다. 사진 찍어줘요? 예. 오케이. 혼자 찍어주세요. 저 혼자요? 오케이.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예. 안녕하세요. 마야. 안녕히 계세요. 이거는 오빠한테 자랑해야 돼. 엔수의 신 78화입니다. 바야흐로 연예 예능 프로그램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조차도 흠뻑 빠져서 이 연예 예능 프로그램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엔수의 신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종영했던 화제작 환승연애 4 출연자입니다. 이 출연자들 중 한 분은 무려 한의사셨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무려 쌤수 출신이었다는 점인데요. 지금 바로 더욱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정원규 씨? 네, 그 환승연애 4에서 계속 정원에 머물렀던 정원규 씨 맞으실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 엔수해신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연애가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해드리러 온 한승연애 4 출연자 한의사 정원규입니다. 어린 시절의 정원규 씨는 좀 어떤 성향의 그런 아이였을까요? 어린 시절에 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외향적이고 좀 나대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나댔어요. 좀 어떤 식으로 나댔나요? 누가 발표할래 하면은 항상 손들고 어,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 반장도 하고 요즘은 모르겠는데 뭐 예. 정보부라는 부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교 정보부 부장 뭐 정보부장. 이런 것도 한 적이 있고 그때는 좀 감투에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투요. 네. 그러면 이제 초중등 뭐 시절부터 뭐 학원을 좀 많이 다닌다든가 이러셨을까요? 초등학교 때는 저는 사실 학원은 크게 많이 안 다니는 것 같고 속독 학원은 다녔던 기억이 있고 중학교 때는 그냥 수학, 영어 요 정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공부에 대해서는 좀 네. 어린 시절부터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자의적으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사실 초등학교 때는 자의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없던 것 같고 대신에 말은 좀 잘 들었어요. 제가 빨리 일어나야 했고 예. 빨리 잠들었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항상 학습지 풀고 그때 당시에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하는 데 있어서 그냥 동네 주변에 고등학교를 진학하셨을까요? 제가 ISTP라는 MBTI인데 그게 상당히 효율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까운 곳, 초등학교도 집 앞, 중학교도 집 앞, 고등학교도 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 예. 남고였을까요? 공학이었을까요? 저는 남중남고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약간 공학이면 공부를 좀 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뭐 전혀 이성에 대한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예. 남중남고로 갔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도 이제 남고신데 네. 고등학교 적응에 좀 무리는 없으셨을까요?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저는 약간 단체 생활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가면서 공부를 계속 하셨었는데 네. 고등학교 때도 어떻게 보면 그 교육열이 좀 이어집니까? 그때가 제 나름의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예. 중학교 때보다는 덜 열심히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춘기 기간 때 공부 말고 뭘 하셨나요? 공부하는 신용을 좀 많이 냈었죠. 그때 당시 저희는 이제 독서실을 갔었는데 예. 그럼 거기다 이제 가방 던져놓고 PC방에 간다든지 당구를 치러 간다든지 당구요? 네. 오, 예. 그때 당시는 또 그게 있었어요. PMP. 예, 그쵸. 그죠? 비슷한 네. 세대입니다. 그래서 PMP에다가 이제 영화나 뭐 음. 드라마를 넣어서 보고 근데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였나? 그걸 상당히 재밌게 보면서 죄송한데 이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으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구미호로 가버리네요? 신민아님이었을까요? 심리다. 예. 내가 어떤 특정 과를 가야겠다, 특정 학교를 가야겠다, 자, 이런 생각은 고등학교 때 좀 특별히 안 하셨을까요? 맞아요. 저는 그때 그런 목표가 뚜렷이 있지 않았고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예. 공부를 좀 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을 가자. 그냥 요 정도가 제 목표였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걸 동경을 했던 거죠. 저도 뭐 그런 동경을 받고 싶어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대학이나 학과는 어디였을까요? 대표적으로 일단 스카이, 의치한. 당시에도? 네. 전 또 이과였으니까. 이과를 선택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중학교 때는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하고자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학교에 과고 준비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걸 따라서 예. 이제 좀 준비를 하면서 네. 그때 당시 뭐 화학 올림피아드도 나가고 어. 그런 과학 공부에 좀 관심을 가졌던 아, 거죠. 애초에 중학교 때부터?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는 이과야 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그렇게 갔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과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고3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요. 원하는 대학교는 학과, 이제 성적 맞춰서 잘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좀 지원하신 대학교는 학과가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고3 때? 고3 때 예. 솔직히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원규 씨? 네. 그럼 이제 고3 때까지 좀 대강의 성적, 모의고사라든가 내신 성적은 좀 기억이 나실까요? 저희 때만 해도 수시가 지금처럼 활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정시야, 나는 수능 한 방이야, 이게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뭐 평상시 공부를 그때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내신 예. 관리를 크게 하지 않았었고. 아, 고3 때까지 PMP를 만지작거리셨나요? 네. 그 제 기억으로는 예. 수능 일주일 전에도 저는 교실에서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수능은 사실 원하는 대로 보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려웠죠. 평균 3등급이었 정도지 않았나 그 정도? 예. 싶었는데 그때는 이제 긴장을 하나도 안 해서 그냥 제 실력처럼 본 것 같아요. 첫 수능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 마피아 게임의 영향이었을까요? 이제 긴장을 하나도 안 해버리면서. 맞아요. 왜냐하면 노력을 크게 하지 않았으니까 음. 기대가 크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본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수능 성적을 이제 목도로 하셨을 텐데 본인의 기분이라든가 주변인들의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일단은 놀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끝나고 나오는데 예.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어. 활짝 웃으면서 저희 부모님을 보고 친구들을 보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수능이 대박이 난 줄 안 거죠. 그 원규님의 활짝 웃는 이제 표정을 보고. 네. 어. 그래서 이제 뭐 횟집에 가서 아들 어떻게 봤냐? 잘 봤다. 예. 네, 그렇게 해버리니까 저희 부모님은 잘 봤구나 생각을 했고 예. 저도 약간 거의 체면에 걸린 듯이 제가 잘 봤다고 좀 생각을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수능을 여기서 2번을 더 보셨는데 네. 사실상 첫 번째 수능으로 맞춰서 가실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러지 않고 두 번째 수능을 보려고 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그때 가채점도 그것도 안 해왔어요. 가채점표 작성도 안 네, 했고. 안 해왔고 어. 뭐 나도 뭐 대충은 알았지만 어쨌든 음. 실제로 보니까 이건 내가 동경하는 게 아니다. 나는 재수를 해야겠다. 네. 정말 막연하게 생각했었어요. 음. 왜냐면 저는 그 전까지 뚜렷한 뭐 어떤 학교에 어떤 과를 가겠다 이런 예. 것도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말 막연하게 재수를 해야겠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꿈이 없으면 근본 없게 재수를 하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예. 네. 그 재수를 그럼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노량진 대성에 일단 들어갔어요. 왜죠? 그냥 저희 어머니가 알아보시고 밀어 넣으셨나요? 네, 밀어 넣으셨죠. 그러니까 어머님도 당연히 재수해라. 네, 반대는 없으셨고.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비용을 갖다가 그때는 좀 지원을 해주셨을까요, 부모님께서? 그렇죠. 어. 그리고 그때는 거기는 학원이 있고 학사라는 게 또 따로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한 거죠.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해보니까 근데 전 여기 있어가지고는 제가 점점 놀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숙 학원도 아니고 이렇게 시내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리고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때 당시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예. 네. 그 여자친구가 보고 싶은 거죠. 정원규 씨? 네. 너무 솔직한 거 아닙니까? 네, 거짓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뭐 노량진은 이제 서울이고 제 고향집은 경남 진주. 제가 그냥 집에 말도 없이 버스를 타고 그냥 학사 짐을 다 빼서 제가 진주로 내려와 버립니다. 가서 이제 문을 열었죠, 도어락을. 저희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왜 여기 있냐? 저는 탈주했습니다. 그 당시 여자친구분은 진주에 계셨어요? 네, 진주에서 그 친구는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한승연애에서 볼 수 없었던 과거가 공개돼 버리는데요. 여자친구의 품으로 달려갔나요? 아니 그러지는 않았고 예.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기에 탈주를 한 거거든요. 이 노량진 대성 비하가 아니라 저의 성향상 저는 기숙학원 같은 데를 가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숙학원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기숙학원을 좀 방문하셨을까요? 저는 그 용인에 있는 예. 양지 메가스터디라는 곳에 기숙학원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성에서 메가로 네. 이제 이적을 해버리면서 뭐 이렇게 체육복도 맞춰 입었나요? 네, 거기는 아, 그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을 언제, 그러니까 한 4월, 5월? 곧 마음을 다잡고 3월 달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면 여자친구분은 뭐 또 사실 그 빠이빠이인가요? 일단은 뭐 데이를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대수 라이프가 이제 기숙에서 새로 이제 리셋이 돼버리는데 공부가 좀 되셨어요, 집중이? 제가 그냥 그 기숙이라는 시스템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거기 밥 맛있게 주고 공부 가둬놓고 시키고 저는 그런 단체 생활, 단체 무리에서 그냥 아무 잡생각 없이 하나만 하는 그런 게 저랑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나저나 과탐은 뭐를 응시하셨었나요, 당시에? 그때는 제가 아마 하원, 생원, 하투, 지구과학원을 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화학은 제가 원래도 좀 좋아했었으니까 음. 하원, 하투를 했고 생물도 좀 저랑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구과학은 다들 좀 하나씩 끼워 넣는 느낌이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재수 때의 수능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네. 1, 수능은 떨림이 없었다 했잖아요. 왜냐면 뭐 긴장하지 않았으니까 기대가 없었으니까. 예. 근데 제가 재수 때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그만큼 긴장을 엄청 한 거예요. 예, 이해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날에 잠도 못 잤고 그리고 시험 중간에도 수리 외국어 때 둘 다 제가 화장실을 갑니다. 시험 중간에. 예. 긴장한 탁도 있고 제가 그때 안 먹던 막 초콜릿 같은 걸 먹었어요. 예. 예. 그런 거 먹고 커피도 먹었던가. 그러니까 좀 이뇨작용 일으킬 만한 것들을 제가 좀 먹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참 아쉬움이 컸던 시험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를 안 할 때보다는 했으니까 그럼 그 수능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좀 가십니까? 일단 가긴 갑니다. 어디 당시에 좀 쓰셨어요? 사실 제가 평소에 보던 만큼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시 저희 재수학원도 담임쌤이 있어요. 네. 담임쌤과 저희 알죠. 부모님이 잠깐 바람을 쐬고 와라. 대학을 가서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네. 플러스 원의 여운을 지금 좀 남기시는 무조건 정확히 아는 멘트인데 제가? 네. 무조건 다시 할 건데 너 잠깐만 갔다 와라. 이거 진짜 고단수인데? 왜냐면 이제 제가 바로 하면은 빨리 지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잠깐 홍대 컴퓨터 공학부를 갑니다. 네. 이건 아마 어떤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네, 1, 2수능 기준입니다. 홍익대 컴퓨터과학부를 갈 수 있는 딱 그 정도 성적? 적정이었을까요? 그거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예? 제가 다니려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일단 홍대라는 이미지가 재밌게 논다라는 이미지가 저에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네, 열심히 하면서 놀기도 되게 잘 논다. 놀기도 잘 노는 멋있는 학교. 네. 그래서 그동안 재수하면서 못 놀았던 거를 풀고자 하는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담임쌤도 추천을 했기 때문에 담임쌤이 사실 저에게 그 학교를 추천했습니다. 네. 기숙학원 담임선생님하고 엄청난 공작을 벌여서 결국 홍익대 컴퓨터과학부에 이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좀 노셨어요? 네. 그때 진주에 있으셨던 여친분께서는 그때는 좀 사랑의 감정이 좀 식으셨을까요? 그때도 연애 중이었습니다. 그 재수가 끝난 시점에도. 혹시 이 영상을 박지현 님도 봅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당시에 누군가 사귀었다는 건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예. 네, 알고는 있기 때문에. 원규 씨? 네. 그러면 이제 홍익대에서 몇 달 놀았어요? 중간고사는 제가 쳤어요. 대신에 그 축제 전에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것까지 하면 나 돌이킬 수 없을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나왔어요. 자, 그러고 나오셔가지고 그러면 학교를 갔다가 제가 휴학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냥 바로 자퇴를 해버리셨을까요? 그때 당시 대학교 또 안 말해요? 사람들에게 네. 말하지 않고 그냥 학원에 갑자기 제가 들어갑니다. 그 학교는 어떻게 하고? 그것을 네. 그냥 일단은 놔두고 갑니다. 무휴학 상태란 말씀이실까요? 그대로 일단은 갑니다. 네. 기숙학원에 이제 덜컥 방문을 하셔서 또 기출 문제 이제 하고 공부가 또 돼요? 다시 삼수 때 들어가니까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는 하기 싫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전에 담임쌤, 저를 홍대에 보냈던 그 쌤을 찾아갑니다. 저는 학원 나가는 거는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봅니다. 죄송한데 본인 발로 들어와 놓고 다시 나간다고 또 해버려요? 그쵸. 그 담임선생님이 좀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담임쌤이
저는 막 제 엉덩이를 차면서 막 뭐라 하실 줄 알았어요. 아, 예. 근데 그러지 않았고 지금부터 일주일만 더 해보고 그때도 그 생각이면 나가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교실로 왔죠. 앉았어요. 앉아서 그 말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생각을 뭐 몇 분도 안 했어요. 하자마자 이거 다시 나 돌아가면은 큰일 난다. 내가 원했던 내가 목표했던 거를 이루기에는 힘들 것 같다. 왜냐면 제가 하고자 했던 걸 유혹에 흔들려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셈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내가 내 삶을 살 때 뭔가에 흔들려서 그냥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와가지고 바로 이제 그때부터 열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초인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로부터 또 집중은 되셨어요? 됐습니다. 너무 집중이 잘 돼서 기숙학원 휴가를 나올 때가 있거든요. 휴가를 나와서 제가 홍대로 가서 홍대 그때 당시 친했던 뭐 선배와 동기분들에게 나 자퇴한다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자퇴를 냅니다. 그러고 이제 학원으로 돌아와서 난 이제 자퇴도 했고. 아니 그때 휴학을 해도 되는데 그냥 자퇴를 해버리신 거예요? 자퇴를 했습니다. 네. 정말 노빠꾸 상남자의 모먼트가 나와버리면서 세 번째 1, 3 수능으로 원규님 다가가게 되십니다. 그때 수능 기억 나십니까? 그때도 한참 지났지만 그래도 수능 때 기억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때의 성적 재수 때보다 올랐나요? 네, 재수 때보다 올랐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갔던 뭐 스카이라든가 뭐 이치안 이런 곳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나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입학한 대학교와 학과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전 그래서 대구 한의대 한의예과 예. 입학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한의대에 들어가셨습니다. 예.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유년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에 대해서 되게 좀 남다른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재수하는 당시 그 과정 속에서 외할머니께서 좀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계시고 했는데 제가 예. 이제 휴가 때 나가서 할머니를 뵙곤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좀 한의학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대구 한의대, 그러니까 대구에 있나요? 대구에도 있는데 네. 처음에 예과 때는 그 대구 옆에 경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음. 그래서 거기서 일단 예과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2년을 보내고 나머지 4년을 그죠. 근데 저희는 네. 네네. 예과 2학년 그리고 본과 2학년까지 경산에 있었어요. 한의대 다닐 때도 좀 노셨어요? 어쨌든 대학을 제대로는 처음 접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막 선후배들과 뭐 술도 마시고 하면서 예과 때는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뭐 졸업하시고 난 뒤에는 바로 한의사가 되십니까? 네, 국시는 다행히 N수를 하지 않아서 그쵸, 저는 초심하네. 네, 바로 합격을 해서 한의사가 됩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근무를 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공보의, 공중보건의를 네, 먼저 과정을? 네. 갑니다. 그래서 그때 마산으로 가서 오. 3년 동안 복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다시 와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회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한 몇 년 차 정도 되셨을까요? 이제 벌써 8년 차. 주로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과가 좀 있으실까요? 저는 근골격계 아니면은 뭐 자율신경계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이나 그게 아니면은 미용 쪽으로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한의사가 되기까지의 정원규님의 일생을 좀 짧게나마 인터뷰해봤습니다. 원규 씨, 네. 오시는 과정에서 주작은 없었는지 네, 저희가 좀 과거 자료들을 통해 좀 확인을 좀 해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원규 씨의 인생에 주작은 없었는지 자료들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엽네요. 귀엽죠? 본인인가요? 네, 접니다. 네. 일단은 그 당시에 보니까 안경을 썼나요? 네, 지금도 네. 평상시에는 안경을 써요. 언제부터 안경을 좀 착용하셨죠? 제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3살 때부터 예? 거의 3, 4살 이때부터 꼈어요. 안경을요? 네, 어. 시력 너무 안 좋고 난시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량한은 아니죠, 이 정도. 예. 그죠. 일단 얼굴들이 좀 남아있는 모양새고요. 패션이 괜찮지 않나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지금 몇 살 때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사실 몇 살이려나? 뒤에 그 원규님을 지켜보는 그 여성분은 누군가요? 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지금의 얼굴이 좀 더 보이는 느낌이고 전 헤어스타일이 되게 좀 눈에 띄는데 네. 원래 이렇게 좀 용모에 좀 관심이 일찍부터 있으셨나요? 이거 이 나이 때 제가 이거를 할 수는 없고 그 어머니가 좀 요렇게 해주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야, 이렇게 딱 2대8로 네. 네. 시계
중학교 때의 성적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 우미미 수수 가수 수 이렇게 봤을 때는 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과목은 좀 많이 안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회 우, 음악 가, 네 몇몇 과목들 영어는 또 우 이렇게 하면서 저 때만 해도 공부를 아직 열심히 하지 않을 때였어요. 1학년 근데 때. 네, 중학교 지금 2학년 올라오니까 네. 우수 아 이때부터 좀 발군의 성적이에요. 3학년 우미 사회 같은 경우 그죠? 제 생각에는 외우는 걸 엄청 좀 극혐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고3 때 내신 성적 좀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9등급제 기준으로 들어옵니다. 1, 2, 3, 3, 2, 1 이렇게 되고요. 1학년 2학기 때가 또 체육, 음악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가차 없이 4등급도 찍혀 있지만 5등급은 보이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보이네요. 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8등급도 지키고요. 일본어 뭐 6등급, 예. 농업과학 6등급 뭐 이러면서 근데 또 수학이나 물리는 뭐 2등급 이렇게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한문이 제가 8등급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의대를 가고 싶은데 나 한문을 못한다 하기 싫다 그러네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 8등급이었습니다. 야 내신 한문 8등급 출신.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고 가서 배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 이런 거 좋아요. 네, 그것 때문에 뭐 두려워한다 이런 네.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의대지만 네. 3학년입니다. 3학년 때 뭐 사실 또 수능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만 체육 5등급 정도인데 뭐 체육, 음악 뭐 이런 거는 그냥 그 수업 시간에 마피아 게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성적들을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좀 특이점이에요. 학업 성적은 거의 최상위권에 들어있으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생임. 2학년 밝고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으며 늘 교우들과 잘 어울려 다니면서 즐겁고 낙천적인 생활을 함. 이때부터 약간 이제 좀 달라진 거죠. 2학년 때가 되면서. 성적에 대한 얘기가 좀 적어지네요. 네. 그죠? 3학년은 차분하면서도 미소를 머금고 이제 칭찬의 강도가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키는 크셨나요? 네, 큰 편이었어요. 키는 유전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정원규님의 N수 시절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학습 계획표 이게 지금 재수 당시에 사용했던 노트 맞을까요? 맞습니다. 집중 실수 X 이게 본인 글씨인가요? 네. 글씨가 상당히 좀 연필인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제가 글씨에 와. 대한 그게 있었어요. 네네네. 야 서브노트식으로 사용했던 노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부터 이게 이름이 나와도 되나요? 땡땡땡을 읽는다. 네, 땡땡땡을 읽는다. 수능까지. 그러니까 이분이었군요. 네. 예. 공부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썼던 것 같아요. 2011년 9월 당시였습니다.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입니다. 네. 9월 말에 그죠?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오를 필요가 했던 순간이고요. 11월 8일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루를 돌아보며 The Last 왠지 잘 볼 것 같다. 이게 처음으로 찐텐으로 좀 공부를 했었던 재수 맞습니다. 때였기 때문에 네. 확실한 그 자신감을 그래도 표출하신 것 같습니다. Well done! 이렇게 이제 자습 시간에 써버리면서 수능 디데이입니다. 하늘에 맡기자 이러면서 이게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하트가 맞습니다. 있었고 화장실, 똥트롤, 변을 컨트롤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똥트롤이라는 단어는 저도 이제 좀 처음 들어보는데 좀 야무지긴 하네요. 네. 잘 치고 부모님과 차 타고 집에 감 이게 내 계획. 연세대 이게 가든정 씨? 그게 연세대를 원래 가고 싶었어요? 이공계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막 엄청 뚜렷한 게 강하지 않았을 때지 않습니까? 제가 제 기준에 연세대가 그때 좀 멋있어 보였습니다. 재수 시절이어서 삼수 시절은 얼마나 또 치열했는지 저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삼수 때도 노트인데 또 똑같은 곳에서 하셨기 때문에 익숙해요. 근데 노트에서 힘들었던 삼수 시절 때문이었을까요? 이성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노출이 돼버리면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쁘고 섹시하고 참한 여자랑 살 거다. 그 구미호 관련 그 드라마를 되게 좀 인상 깊게 봤었기 때문에 그랬나 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수는 내게 있어 가장 정직한 신분 상승의 기회이다. 어떻게 보면 또 현실적인 네. 노골적이지만 되게 현실적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3수 때까지 기록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 해의 모의고사 성적표가
또 남아있다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 유해 중앙교육, 유해에서 응시했던 사설이죠. 당시 3수 때의 5월에 보셨었는데 야, 지금 과학 3개 하던 시절이었고요. 이제 1, 3 수능 대비입니다. 와, 잠깐만요. 원수의 올 1등급에 이어서 과탐까지 1등급, 화투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1등급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때가 거의 고점이었나요? 그래도 이때는 이런 성적을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화학 100분이 100도 신기하지만 특히나 언어 원점수 100점이 더 눈에 띄거든요. 어린 시절 독서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언어는 특별히 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이과셨지만 네. 언어까지 완벽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봤던 6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역시나 언어 1등급이고요. 수리가형 2등급에 화학 생물 1등급, 화투도 2등급. 그러니까 거의 좀 비슷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화투만 약간 미끄러지는데 나머지는 좀 온전했던. 그러니까 오히려 언어 외국어를 더 잘해버리면서 맞습니다. 8월이 남아있는데 역시나 오히려 언어원 1등급을 유지하셨고요. 수리가형이 약간 미끄러졌지만 화투가 또 퍼펙트한 성적이 나와버리면서 수능까지 좀 기대감을 올리는 그런 성적대가 나와버렸습니다. 당시 외국어나 뭐 이런 것도 그냥 뭐 기출이나 여러 이제 인강으로 해결하셨을까요? 인강은 전혀 듣지 않았었고 그때 당시에 처음인지 모르겠는데 EBS 연계가 강해진다 이런 게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EBS 모든 책들을 한 4회, 5회 독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유명했던 뭐 전국적인 인강 선생님 뭐 들은 적이 없는 거네요. 맞아요. 거의. 없습니다. 대망의 정원규님의 1, 3 수능 성적표입니다. 마지막 그 가나형 시절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AB형으로 그 다음에 전환이 되는데요. 과탐 3개 했던 시절입니다. 언어 1등급, 수리가형 2등급, 외국어 1등급, 화학원 1등급, 생물원이 3등급, 화투 3등급이 나왔습니다. 당시 좀 모의고사들을 보니까 좀 그래도 아쉬우셨을 것 같네요. 맞아요. 네네. 사실 이때가 언어가 저희가 쉬웠다던 1, 3 수능이었는데 제가 이거 100점을 맞았었는데 근대 100분위가 96이에요. 예. 원점수 100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좀 쉽다고들 하는 분위기였어요. 국어에 또 강점이 있으셨는데. 네. 근데 저는 풀 때 이게 막 쉽다는 생각을 안 하고 풀었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쉬웠다고 수리를 치면서도 잘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능 끝나고 저는 되게 엄청 다운이 돼 있었고 다음날 그때 이제 가채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물원도 좀 미끄러졌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평소보다는 못 봤다 보니까 네. 사실 사수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긴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럼 미필 사수인데요. 재수보다 삼수가 훨씬 어렵다는 걸 제가 겪어봤으니까 하수는 삼수보다 훨씬 어렵지 않을까 하는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과 부모님에게 좀 미안함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대학을 또 가보자가 된 거죠. 결국 이제 요 성적대로 맞춰 쓴 것이 이제 대구 한의대였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뭐 또 다른 대학을 썼었나요? 이거 좀 기억이 동국대 흐릿하죠. 한의대도 썼던 것 같습니다. 한의대 위주로 네. 결국엔 마지막에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한의대 입학 뒤에 한의사가 되시기 전에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제 성적이 나오죠. 그 성적들을 간략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뿔, A뿔, A, B뿔, B뿔. 뭐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그 한의대 내에서의 성적이에요. 그죠? 학점인데. 맞아요. 저희는 좀 2010. 네. 학점보다 사실 이 석차를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점이 좀 짜거든요. 네. 석차까지 적혀 있습니다. 지금 한의대생, 대구한의대생 103명 중에 7등이었고 110명 중에 15명, 15등, 106명 중에 8등, 102명 중에 9등. 이 정도면 상당한 상위권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거의 그렇죠. 10% 내외로. 예. 네. 그래서 본과 때는 제가 성적이 괜찮았어요. 성적이 높으면 네. 어떤 좀 학내에서 메리트가 있나요? 멋있어 보인다? 그거 말고 없나요? 없습니다. 아예 없나요? 뭐 예를 들어 어떤 한방병원에 취직을 한다든지 네. 그럴 때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좀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적보다는. 다른 것들이 하면 이런 체험에 나와서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요. 약간 어쨌든 그것도 면접 일자리이기 때문에 어필적인 요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좀 그래도 내가 원서를 냈을 때, 네. 그렇죠. 좀 어필할 수 있는 요소. 근데 오늘부로 또 전국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학내에서 성적이 좋았다 이것을 좋았다.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규님의 인생은 주작이 없었다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저희가 좀 간단한 좀 다과 먹으면서 좀 마무리해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정원규 씨, 네. 제가 혹시 좀 그 말을 좀 편하게 드려도 될까요? 네네. 형님, 네. 간단 좀 다과를 준비했는데 네. 한의사 감성으로 좀 좋습니다. 이렇게 약과도 좋아하신다 하셔서 네. 이거만 좀 목이 좀 걸릴 수가 걸릴 수 있으니까 있죠. 네. 그 수정과 좋아하신다 하셔서 좋아요. 네네. 그래서 수정과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네, 그래서 직접 좀 따드릴게요. 네. 네. 한 장 받으시죠. 네. 되게 큰 걸 갖고 오셨네요. 아, 예, 이게 좀 사다 보니까. 예. 네. 네. 따라 드릴까요? 아니요. 아, 네. 네. 예. 제가 먹기까지 기다리시는. 아, 예, 그럼요, 네, 이제. 네, 네. 약과 좋아하세요? 아니요. 여기 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뭐 연프 제가 뭐 너무 요즘 미친 듯이 봅니다. 예, 지금 푹 빠져서 보는데 어떻게 좀 출연하시게 된 건지. 제작진 분들이 이제 DM으로 연락이 오셔서 아, 요즘 다 DM이군요. 네, 맞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나가게 된 거죠. 또 이번에 환승연애 4 같은 경우에는 그 댓글창을 네. 또 이제 좀 최초로 여는 그런 또 회차가 됐는데 혹시 그 반응들 좀 보셨어요? 저는 뭐 방송 보고 유튜브 보고 유튜브 댓글 보고 리뷰 보고 다 봤습니다. 저는. 시현님과 있었던 대화 장면들 이런 것들 네. 좀 클립으로 좀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런 부분들 좀 피드백을 봤을 때 좀 출연자로서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제 뭔가 단두대에 올랐을 때 그때는 이게 사람 마음이 생각보다 차분함을 평정함을 유지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두대라 하면 그 개원에 대한 욕구를 네, 지인의 썰을 통해서 네, 그런 거라던가 그러니까 좀 또 이렇게 격해지다 네. 보면 감정이 신경이 쓰이다 보면 사람이 좀 잠이 안 오잖아요. 아, 그럼요. 뭐 수능 전날처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뭔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든 적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뭐 다 끝났고. 지나가기도 했고 음. 그렇게 말씀해 주신 덕에 뭐 반성하고 피드백되는 부분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반면교사 삼아서 지연이랑 좀 더 잘 만날 수 있게 됐지 않나. 오늘 2026년 2월 19일이잖아요. 현재도 박지연님과 교제 중입니까? 네, 교제 중입니다. 형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 출연은 후회는 하지 않는다. 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 그 뭐 대본 없죠? 뭐 다들 뭐 전혀. 야, 어떻게 저런 대사가 나오냐 이렇게 네. 하는데 그럼 어쨌든 그 카메라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몰입이 또 되신다라는 거죠. 됩니다. 대본이 절대 없는데 그렇게 어떻게 저런 대사가 나올까?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뭐 처음 보는 사람과 있으면은 명대사가 나오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입으로 말하기 명대사 그런데 확실히 그 많이 보셨네. 그런 네. 그런 씬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X랑 있다 보면 확실히 몰입이 되고 조금 더 이제 서스럼 없이 말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의 지인분들이 네. 제안을 받았을 때 추천을 합니까? 나가는 것을? 환승연애 5 저는 이미 그렇게 말한 친구도 있습니다. 원하면은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쵸. 거기서 뭐 어떤 또 사랑이 펼쳐질지 맞습니다. 모르겠지만 사실 엔수회신까지 올 수 있었던 과정은 또 직업이 한의사란 부분이 공개가 되었을 시점에서 네. 저는 이 확신을 얻고 제안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수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개원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네. 어쨌든 제 본업을 좀 유지를 저는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개원으로 좀 나아가야 돼서 구상을 대단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의원은 그 미니 DC 돼요? 미미뉴 DC 네. 되죠? 어? 제가 오면은 원래 한 번씩 침 맞으세요? 좀 허약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네. 오시면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진짜 다 해드릴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100개나 드릴 수도 있어요. 뭐요? 침 100개나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미미누님을 원래 좋아하고 그래요? 봤었기 때문에 언제 봤어요? 엔수의 신도 봤었고 뭐 헬스터디도 봤었고 저는 그쵸. 많이 공부도- 봤었어요. 특히 면접 다니는 거. 미미생. 네. 그쵸.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데. 이게 지금 좀 네, 좀 오래. 좋아하시네요, 학과를. 저 약간 좋아. 네, 얘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대 입결이 좀 상승을 계속 해오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 계신 분으로서 이 좀 고견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직업이 나중에 나와서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환자들을 접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되게 마음을 다하여 대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네. 그래서 그런 성격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특히 임상에. 임상은. 현장에 있으실 분들은. 근데 그렇다고 막 내가 너무 뭐 사람을 접하는 게 싫은 사람이다. 나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이더라도 한의대를 가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길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한의 원장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연구가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성격에 맞춰서 좀 진로를 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실 AI가 여러 지금 분과에서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많이 이제 취준생이나 수험생분들이 좀 혼란을 겪고 있는데 혹시 한의학 분야는 그런 좀 움직임이 좀 강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뭐 그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네. 어떤 한약을 먹을 때 어떤 한약인지 뭐 물어보시면 네. 저희가 이제 처방명을 알려드리면 그걸 이제 쳐보고 이 약재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 왜 들어갔죠? 이런 걸 야.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AI가 활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AI랑 싸워요? AI랑 싸우진 않고 네. 그럼 이제 말씀드려요. 그 개개의 약재 설명만 들었을 때는 안 맞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아하. 배열의 조합으로 생기는 또 효과들이 효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있다. 진료를 볼 때도 저희가 모든 걸 다 외우진 못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네. 환자분들도 그거를 활용해서 오시면은 저는 그냥 더 좋은 치료가 지금은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대체 이쪽으로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한의사로서의 또 인생과 사랑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수의 신 78화 주인공 정원규님이었습니다. 우리 정원규님의 한의사 라이프 파이팅!